네, 물리학 복순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결국 그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에너지를 달아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애들이 이제 이 운동을 하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리학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물리량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스칼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크기만 가지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이라는 값을 같이 가는 값이었고, 이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어느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좌표 평면에서의 수직과 수평, 즉 y축과 x축을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수직과 수평에서 얘가 플러스 방향 가는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고려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좌표를 그렸을 때 일로 가면 플러스, 일로 가면 마이너스, 일로 가면 플러스, 일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중요한 거는 요 두 개, 수직과 왜 이렇게 방향을 나누냐 했더니 수직과 수평은 서로 독립적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직 벡터 값은 수평 벡터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이해되죠? 그런 거를 얘기했었다. 그랬을 때 여기 있었던 게 결국 그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질량, 뭐 거리, 그 다음에 안에 쓴 건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비슷한 게 무게는 W였었는데 사실은 얘는 중력이었어요. FG 맞죠? FG였고, 그 다음에 거리랑 비슷한 값이 이제 변이 델타 S라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볼게. 이 방향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방향은 기준이 있어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설정하는 이 기준이 위치 값이 되고, 위치에 대한 변화량 자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속도가 있었고, 뭐 여기는 당연히 속력 있겠죠. 속력 V 이게 있었고,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운동량, 그 다음에 뭐 충격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리량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벡터라는 값을 다루기 때문에 방향이란 값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과 수평은 서로 독립적인데, 그러니까 합혀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대각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지정을 했을 때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지정하면 요 값은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가 될 수 있었고, 얘는 A 사인 세타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 맞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그 방향을 뜻했고, 그래프에서 X축 성분이 있고 Y축 성분이 있을 때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우리가 배운 의미에서 X 성분의 Y축 성분이 의미하는 바를 찾으면 됐었고요. 민날비가 의미하는 바는 X축 곱하기 Y축을 찾으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 물리량에서
물리량의 크기는 우리가 단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위로 나타내는데 이 단위를 우리가 kms 좌표계로 쓴다 했어요. k는 질량을 뜻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킬로그램. 이 m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미터,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세컨드,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물리학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이제 이동 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변이는 이제 위치 변화량이었어요.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A 위치로부터 B 위치까지, A 위치부터 B 위치까지, A로부터 B의 방향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끄는 게 변이었어요. 위치가 A부터 B까지 직접적으로 직진으로 끄는 게, 직선으로 끄는 게 당연히 위치 변화되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게 변이를 의미하는 델타 S 값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내가 이렇게 어쨌든 A처럼 A로 B로 가는데 경로가 뭐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 경로 자체의 경로의 길이는 우리가 이동 거리였고, 이 방향을 고렸을 때 결국에 얘네들은 A로부터 B까지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델타 S는 직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했다라고 했어요. 직선이 의미하는 게,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방향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량을 표현할 때 이렇게 방향의 화살표를 표현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게 변이였고요. 어쨌든 얘네들을 벡터든 스칼라든 크기는 같은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의 단위는 이렇게 미터로 많이 썼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복습이니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별로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였어요. 속력은 이렇게 V로 썼었고, 속도는 V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썼었는데,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고요, 속도는 영어로 velocity라 하죠. 그랬을 때 속력 V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항상 기준이죠.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델타는 델타라는 값은, 요거는 삼각형으로 델타라 쓰는데, 이 델타라는 값은 우리가 그냥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단위가 아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변화량이란 거는 여기 초기 값부터 나중 값까지 했을 때 요 사이 요 값이 변화량이죠. 그래서 나중 값 빼기 초기 값을 해주면 우리가 변화량이 됐었는데, 뭐 A-A0 요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변화량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V 화살표는 시간분의 변이에요.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래서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됩니다. 뭐 똑같이 쓰는데 사실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경로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델타 S 안 쓸게요. 델타 S 안 쓰고 그냥 S라 표현하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경로였고, 얘는 직진 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방향을 생각해준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지점, 요 세 지점 할 때 요게 5m였어요. 그랬을 때 기준은 여기가 되고, 얘가 요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요렇게 운동을 하면 V도 마찬가지고 1초 동안에 V도 마찬가지고 V랑 V도 마찬가지로 그냥 5m/s가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고,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거리값이 같다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은 이걸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속력과 속도는 같은 반이에요. 직선 운동일 때는. 근데 얘가 1초 갔다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할게요. 2초 걸렸다고 할게요. 그럼 실제 거리는 이때의 V는 실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5m 가고 5m 가고 5m 간, 즉 15m를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속력 V는 7.5m/s가 되는데, 속도 V는요 2초 동안에 결국 마이너스,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 움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m를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5m/s가 됩니다. 그래서 좀 값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운동이었다, 이게 4초 걸렸다 라고 했을 때 V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 이동 거리가 얼마냐를 뜻하기 때문에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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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라서 20m를 4초 동안 갔으니까 5m/s고요. 속도는 당연히 4초 동안에 결국엔 제자리 돌아왔기 때문에 0m가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0m/s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직관적인 거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의 이제 그래프는 항상 우리가 역학에서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세 개의 그래프는 세 개로 나타내는데,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큼 변했는지, 시간에 따라서 그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데,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일 때는요,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자체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속도가 일정해야 될 거고, 여기서 얘는 이렇게 기울기를 일정하게 증가되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 기울기는 당연히 속도 V가 될 거고, 이때 민넓이는 당연히 델타 S가 된다는 거,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V0 값이라면 실제로 위치 변화량 값은 딱 요 위에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뭐 V0라는 값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지워도 되죠. 왜냐면 V0가 없죠, 얘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어차피 V0라는 속도로 계속 갈 거니까, 맞죠? 이게 델타 S가 된다. 여기 그래프가 좀 잘못된 거죠. 여기서 S0가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가 이렇게 V가 된다 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등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더해졌냐 이거예요. 그냥 1초 동안에 속도 변화는 라고 묻는 거예요. 는 얼마인가를 묻는 게 가속도입니다. 영어로는 acceleration이라고요. 이걸 약자로 A를 표현하고 벡터니까 A를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1초 동안에, 기준 시간이 1초니까 그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될 거고, 얘는 뭐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이렇게 벡터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더라. 요거의 단위는 당연히 속도의 단위가 메타/세크고, 요거에다가 세크를 나눠주니까 결국 단위는 메타/세크 제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나요? 이랬을 때 얘가 일정한 운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벡터 값이니까요,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로 해석을 하게 되면, 등 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를 해석하게 되면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A 값이 유지되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초기 V0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V0가 0이 아닐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나중에 V 이렇게 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 가속도 운동일 때는 공식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V는 AT 플러스 V0, 그 다음에 델타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 T, 그 다음에 V 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A 델타 S, 이렇게 식이 3개가 들어옵니다. 이거의 증명은 사실은 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히 쓰지 않지만, 얘의 증명은 여기서 비롯된 거고요. 얘의 증명은 얘를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석되냐면, 여기서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변인 거 아시죠? 얘가 길이가 V0T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가
결국에 2분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t 곱하고 그 다음에 요게 v-v0죠. 그럼 v-v0가 결국에는 얘랑 얘의 곱이니까 넘어가주면 결국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델타 S니까 이렇게 증명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요거 두 개 해서 연립해서 넣으면 나온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러한 게 나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래서 v0가 0이라 할게요. 뭐 여기서 t1 t2 나는 t1초부터 t2초까지의 어떠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평균 속도는 항상 평균값은 토탈분의 토탈이니까 t2부터 t1까지 요거를 시간을 빼주고 여기 민넓이인 델타 S 값을 다 빼주면 되겠죠. 맞죠? 요 민넓이를 넣어주면 값이 나옵니다. 뭐 여기를 v1 v2로 했을 때 요거의 민넓이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2분의 1 v2 t1 마이너스 2분의 1 t2죠. 맞죠? v1 t1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면 하여튼 토탈분의 토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아니라 이거 두 개의 속도가 이게 일직선이잖아요. 맞죠? 수학적에서 봤을 때 일직선에 요 값과 요 값이 일직선, 그러니까 일정하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때 가운데 값이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값이 평균값이네. 그 요거의 값은 결국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2분의 v2 플러스 v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값을 유추할 수 있구나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의 설명 전부 다예요. 뭐 더 알 것도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응용입니다. 응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들을 잘 이용하고 여기 있는 거 요것들을 잘 이용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쌤이 강의를 다시 찍어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그걸 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 영상이 하루에 하나씩 올라갈 건데 오늘 등가속도까지 했으니까 등가속도 보고 복습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힘 해가지고 복습하라고, 그 다음에 운동회 중에서 복습하라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복습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